오빠, 사장님 말고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오빠가 완전 제 취향이에요. 저 진짜 진지해요. 그 순간 50대 고깃집 사장 김진수 씨의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두 자녀의 아버지였던 그가 20대 초반 알바생의 이 한마디에 인생의 모든 걸 잃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한복판에서 소곱창 전문점을 운영하며 소위 대박 사장님 소리를 듣던 김진수 씨의 기막힌 사연입니다. 진수 씨는 20년 전 신혼 때 부인과 함께 비가 새는 작은 포장마차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날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기름 냄새와 연기에 찌들어 살면서도 언젠가는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50대에 접어든 지금 그는 하루 매출 300만 원을 넘나드는 어엿한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살짝 나온 배와 삐리끗한 머리카락은 중년의 훈장 같았고 값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며 누리는 여유는 그에게 보상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그의 삶에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로서의 설렘이었죠. 부인 선영 씨는 20년의 세월을 함께한 동지였지만 더 이상 여자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밥 먹었어? 씻고자 같은 건조한 대화만 오갈 뿐이었고 아이들도 대학생이 된 후로는 아빠를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쯤으로 여기는 듯했죠. 그런 진수 씨의 공허한 마음에 치명적인 독버섯 같은 존재가 나타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가게가 너무 바빠져서 급하게 구한 새로운 알바생. 그녀의 이름은 정미라였습니다. 22살 인근 대학교 휴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미라는 진수 씨가 젊은 시절 꿈꾸던 이상형 그 자체였습니다. 165cm의 늘씬한 키에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생머리, 화장기 없는 하얀 얼굴에 큰 눈망울을 가진 그녀가 안녕하세요 사장님 하고 인사했을 때 진수 씨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딸 같은 아이, 예쁜 알바생 정도로만 생각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행동은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른 알바생들이 주방 이모나 매니저 눈치를 볼 때 미라는 유독 사장인 진수 씨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서빙을 하다가도 슬쩍 진수 씨 옆으로 와서 사장님 넥타이가 삐뚤어졌어요 라며 자연스럽게 옷깃을 만져주거나 사장님 오늘 향수 뭐 쓰셨어요? 냄새 너무 좋다라며 킁킁거리는 신용을 하며 가슴팍에 얼굴을 가까이 대곤 했죠. 그럴 때마다 진수 씨는 미라에게서 풍기는 달콤한 샴푸 향과 싱그러운 젊음의 냄새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진수 씨의 부인 선영 씨는 평범한 50대 주부였습니다. 남편을 위해 청춘을 다 바쳐 내조했고 곱창기름 냄새가 밴 남편의 옷을 매일같이 손빨래하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 부부 사이에는 설렘 대신 익숙함과 무관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죠. 밤에 침대에 나란히 누워도 두 사람은 서로 등만 돌린 채 각자의 스마트폰을 볼 뿐이었습니다. 그런 진수 씨에게 미라의 도발적인 눈빛과 애교 섞인 말투는 거부할 수 없는 마약과도 같았습니다. 미라는 아주 교묘하고 영리했습니다. 가게가 한가한 시간이면 카운터에 앉아있는 진수 씨에게 다가와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사장님, 저는 또래 남자애들은 별로예요. 너무 철이 없거든요. 사장님처럼 인생 경험도 많고 듬직한 남자가 진짜 남자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며 우쭐하지 않을 중년 남자가 어디 있을까요? 진수 씨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여전히 매력적인 수컷이라는 착각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 겨울 연말 회식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2차로 간 노래방에서 미라는 보란듯이 진수 씨 옆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좁은 소파 위에서 그녀의 허벅지가 진수 씨의 다리에 닿을 듯 말 듯 스쳤고 노래방 조명이 어두워지자 미라는 대담하게 진수 씨의 귓가에 입술을 갖다 댔습니다. 사장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섹시해 보여요? 저 진짜 참기 힘들어요. 뜨거운 숨결이 귓속으로 파고들자 진수 씨의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진수 씨에게 미라의 카톡이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아니 오빠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내일 점심에 잠깐 볼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진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래 알겠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짧은 답장이 자신의 20년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서막인 줄은 모른 채 말이죠. 다음날 만난 카페에서 미라는 전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로 진수 씨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죠.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저 나이 차이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오빠가 유부남인 것도 알아요. 그냥 제가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저랑 딱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돼요? 28년이라는 나이 차이, 딸뻘되는 여자가 자신에게 사랑을 구걸하다니 진수 씨는 뇌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쾌감을 느꼈습니다. 집에서는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을 받는데 여기서는 한 남자로 숭배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의 비밀스럽고 위험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라는 만날 때마다 진수 씨의 자존감을 한껏 올려주었습니다. 오빠는 제가 만난 남자 중에 제일 매력적이야.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잘했어? 몸이 20대 같아라며 끊임없이 칭찬을 퍼부었죠. 진수 씨는 미라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었습니다. 명품 가방, 최신형 스마트폰 용돈까지 미라가 넌지시 아 이거 예쁘다 하고 말만 하면 다음날 바로 사다 바쳤습니다. 2달 정도 지났을 때 미라는 진수 씨의 욕망에 불을 지르는 제안을 했습니다.
오빠, 밖에서 만나는 거 눈치 보이고 불편하지 않아? 나 이번에 학교 근처에 자취방 구했어. 오빠만 올 수 있는 우리 둘만의 아지트야. 오늘 밤에 놀러 올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수 씨의 머릿속은 온통 미라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아내 선영 씨에게 거래처 사장과 중요한 미팅이 있어 늦는다라고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고 편의점에 들러 와인 한 병을 산 뒤 미라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미라의 자취방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진수 씨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좁지만 아늑한 원룸은 은은한 주황색 조명으로 채워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달콤하고 관능적인 바닐라 향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는 이미 촛불이 켜져 있었죠. 진수 씨가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마자 얇은 실크 슬립 차림에 미라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와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빠, 진짜 왔네? 너무 보고 싶었어. 미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젖어 있었고 얇은 슬립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뜨거운 체온이 진수 씨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미라는 진수 씨가 무언가 말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수 씨를 침대로 밀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타며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흐느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미라의 눈빛은 순진한 대학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하지만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요염했죠. 오빠, 오늘 집에 가지 마. 나만 봐. 미라는 진수 씨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그의 기쁘를 혀로 자극했습니다. 진수 씨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억눌러왔던 욕망을 폭발시켰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미라의 피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고 탄력 넘치는 젊은 육체는 50대인 진수 씨에게 경이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미라는 능숙하게 진수 씨를 리드했습니다. 오빠 좋아? 내가 사모님보다 더 잘하지? 그녀는 관계 도중에도 끊임없이 진수 씨의 정복욕을 자극하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진수 씨는 땀에 젖은 채 헐떡이며 그래, 네가 최고야, 미라야, 사랑한다라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 좁은 자취방 안은 두 남녀의 거친 숨소리와 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고 진수 씨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죄책감마저 쾌락 속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진수 씨는 완전히 미라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가게 일은 뒷전이었고 툭하면 잠깐 나갔다 올게 라며 미라의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미라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가방이나 옷 정도였던 것이 점차 오빠, 나 이번 달 월세가 좀 모자란데 엄마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라며 현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수 씨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힘들다는데 남자가 되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미라가 오빠 차 바꾸면 안 돼? 나 오빠랑 좋은 차 타고 드라이브 가고 싶어라고 하자 멀쩡한 차를 팔고 최고급 세단을 리스하기까지 했습니다. 미라에게 들어가는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가게 운영 자금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는 행복했습니다. 미라가 보내주는 하트 이모티콘과 오빠가 최고야 라는 말 한마디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 했으니까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영원할 것 같았던 이중생활은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어느 날 밤 샤워를 하러 들어간 진수 씨의 핸드폰이 거실 탁자 위에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아내 선영 씨가 무심코 화면을 본 순간 그녀의 세상은 멈추어 버렸습니다. 화면에는 나의 여신 미라라는 이름으로 온 카톡이 떠 있었습니다. 오빠, 아까 보내준 돈으로 가방 샀어. 너무 예뻐. 흐흐. 빨리 이혼하고 나랑 살자. 사랑해. 선영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20년간의 헌신이,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당장 남편을 추궁하는 대신 이를 악물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카드 명세서, 블랙박스 영상, 통화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알아낸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상간녀가 가게 알바생이라는 것, 딸보다 고작 2살 많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가게 돈까지 빼돌려 그녀에게 갖다 바치고 있다는 사실까지. 분노가 차오르다 못해 차갑게 식어버린 선영 씨는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 몰래 미라의 자취방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옷바람의 미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선영 씨를 본 미라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소름 끼치도록 뻔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사모님이시구나. 들어오세요. 안 그래도 한번 뵙고 싶었어요. 선영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도둑이 제발저리기는커녕 주인 행세를 하려 들다니요. 좁은 방 안에는 남편이 사준 명품 가방들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침대맡에는 남편과 찍은 다정한 사진이 액자에 꽂혀 있었습니다. 선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니? 네가 사람이니? 딸뻘되는 애가 유부남을 꼬셔? 그러자. 미라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줌마,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제가 꼬신 게 아니라 그쪽 남편이 저 좋다고 매달린 거예요. 집구석에 들어가기 싫다고, 마누라가 여자로 안 느껴진다고 징징거리길래 제가 좀 놀아준 것뿐이라고요. 미라의 말은 비수처럼 선영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저 임신했을 수도 있어요. 오빠가 피임 안 했거든요. 아줌마는 이제 늙어서 애도 못 낳잖아요. 오빠가 저랑 새 출발하고 싶대요. 위자료나 넉넉히 챙겨서 나가주세요. 선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미라의 뺨을 올려붙이려 했지만 미라는 선영 씨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딜 쳐요? 이거 폭행인 거 알죠? 저 진단서 끊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미라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진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미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본 진수 씨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여기를? 진수 씨가 말을 더듬자 미라가 진수 씨의 팔에 매달리며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오빠! 이 아줌마가 나 때리려고 했어. 빨리 내쫓아. 진수 씨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일단 나가서 얘기해. 내가 다 설명할게. 그 순간 선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결국 선영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라의 진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미라는 단순한 알바생도 사랑에 빠진 여대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문적으로 중년의 유부남들에게 접근해 공사를 치는 이른바 꽃뱀이었습니다. 미라는 진수 씨뿐만 아니라 동시에 3명의 다른 남자들과도 만나며 스폰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수 씨에게 보여줬던 사랑, 눈물, 헌신은 모두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죠. 더 끔찍한 사실은 미라가 진수 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이 영상을 미끼로 진수 씨에게 거액의 이별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오빠, 이거 사모님이랑 자식들이 보면 어떨까? 학교 다니는 딸이 아빠가 이러고 노는 거 보면 참 좋아하겠다. 그치? 미라의 협박에 진수 씨는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여자가 악마로 돌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어떻게든 영상을 막아보려 가게 보증금까지 뺐지만 미라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돈이 반나자 미라는 태도를 싹 바꿨습니다. 돈도 없는 늙은이가 질척거리게 진짜. 야, 꺼져. 너 볼 일 없어. 미라는 진수 씨에게 마지막으로 침을 뱉듯 독서를 퍼붓고는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산다던 자취방도 월세가 아닌 단기 렌트였고 이름조차 가명이었습니다. 진수 씨가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선영 씨와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여 남은 재산은 거의 다 위자료로 넘어갔고 가게는 자금난과 이미지 추락으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자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빠를 하늘처럼 따르던 딸은 아빠가 내 또래 여자랑 그런 더러운 짓을 했다는 게 너무 역겨워. 다시는 나 찾지 마 라며 절규했고 아들 또한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한때에서 잘나가던 사장님 김진수 씨는 이제 고시원 쪽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소주를 들이키며 후회해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오빠가 제 취향이에요. 그 달콤했던 한마디가 그 바닐라 향 가득했던 욕망의 밤이 자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린 덫이었다는 걸 깨닫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이죠. 지금도 어딘가에서 제2의 제3의 미라가 외로움을 타는 중년 남성들을 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이 차이는 상관없어요. 오빠가 최고예요. 이런 말로 다가오는 유혹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일군 가정과 명예를 맞바꾸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진수 씨의 몰락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50대 가장의 외로움이 부른 참극일까요? 아니면 뿌린 대로 거둔 인과응보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